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별에 따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최근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관련 논문의 출판이 지난 수년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펀메드 검색을 통해 1919년부터 2020년까지 장내 미생물을 연구 주제로 한 관련 논문의 출판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특히 2001년에서 2010년 사이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체 장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주목을 끌기 시작한 배경은 미국 워싱턴의 고든 연구팀이 2006년 학술지 네이처에 비만이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으며 비만균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일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간단히 말하면 특정 환경에서 존재하는 미생물과 미생물 전체의 유전 정보를 의미합니다. 인체 내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들은 고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효모, 곰팡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태학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인간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체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는 인간의 전체 세포수의 10배 이상이며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수도 인간의 수백 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미생물은 인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양소 흡수, 대사, 면역계와 신경계의 성숙과 발달, 다양한 질환의 발생과 예방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인체는 인체 세포와 유전체 외에도 공생하는 미생물의 세포와 유전자 특성을 결합한 초유기체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미생물군의 집합체를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인체 미생물은 피부, 구강, 치아 생식기, 호흡기, 위장관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존재하지만 가장 많고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보유한 곳은 위장관입니다. 위장관은 약 500개에서 1000개의 다른 종으로 구성된 미생물 군집에 안정된 거주지를 제공하며 미생물과 미생물, 그리고 인간과 미생물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주요 신체 기관입니다. 위장관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무게는 대략 0.5kg에서 1.5kg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미생물들은 숙주 항상성 유지와 생물학적, 대사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장관 미생물 군집은 포 같은 올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위장관 내에는 피르미쿠테스, 박테로이데테스, 액티노박테리아, 프로테오박테리아, 베르미크로비아 등의 균주가 주로 존재하며 박테리오파지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도 위장관 미생물 군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생물 군집의 농도와 다양성은 위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위내에서는 10의 3승에서 10의 4승 정도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지만 대장의 경우 1g당 10의 11승 정도로 가장 많은 미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 여러 부위 중에서 장내에는 가장 많은 숫자의 미생물들이 높은 다양성을 가지고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기도 하며 그 수와 다양성이 매우 커서 인간의 두 번째 유전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인간이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들을 소화 가능한 형태로 분해하고 전환시켜 에너지의 확보와 소화를 돕는 등의 대사 기능 조절 작용을 하고 그 외에도 점막 면역계의 성숙과 발달, 신경계와의 상호작용, 인체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이용한 16SR-RNA 유전자 분석을 사용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장내에는 대략 8개의 박테리아 문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피르미쿠테스와 박테로이데테스입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의 구조와 기능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장유형이 있습니다. 2011년에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장유형 연구에서는 39명의 장내 미생물 군집에 대한 비교 메타지노믹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인종, 성별, 국적, 연령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무관하게 장내 미생물 분포가 적어도 3개의 장유형인 박테로이데스, 프레보텔라 그리고 루미노코쿠스에 해당하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모든 연구에서 3개의 장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식습관과 장유형 간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박테로이데스 유형은 단백질과 포화지방의 섭취와 관련이 있고 프레보텔라 유형은 탄수화물 및
당류의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제3형은 루미노코커스 미생물이 주가 되는데 세포가 당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장내형을 통한 분류는 매우 유용하지만 장내 환경은 음식 섭취, 생활 방식, 위생 상태, 항생제 등 환경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군집 구조와 마이크로바이옴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동적인 생태 환경입니다. 혈액형처럼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이렇듯 동적인 환경을 갖는 장내 환경은 식습관, 인종, 나이, 스트레스, 심리적 요인, 산모의 건강, 자연분만 등의 출생 방법, 환경 요인과 운동 여부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개개인의 사람마다 장내 서식하는 미생물의 차이를 보입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성호르몬과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고 장내 미생물이 반대로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마이크로젠더옴이라는 단어가 생긴 만큼 장내 미생물은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냄을 암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최근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연구 시에 고려해야 하는 인자인 성별에 대한 연구 결과로 여성의 장내 미생물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 세포 대비 장내 세균의 비율은 여성에서 2.15, 남성의 1.3배보다 높아 장내 미생물 연구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례 또한 성별에 따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해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1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여성의 장내 미생물이 남성보다 더 다양하였고 이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피임제 복용이나 난소절제술과 같은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빈번한 항생제 복용과 관련이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로 1052명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 따르면 남성에서는 근육량이 많을수록 장내 미생물의 균종이 다양하지만 여성에서는 근육량 정도에 따른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차이, 균의 구성, 군집 다양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군과 근육량 사이의 성별 차이에 대한 정확한 병리 생리학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생애 초기부터 다양한 성호르몬, 음식 섭취량, 일상활동 및 기타 많은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성별 차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폐경기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어 골격근량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골격근에 대한 장내 미생물의 영향은 여성의 성호르몬의 영향에 비해 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장내 미생물의 차이와 성호르몬의 역할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하게 되면 향후 미래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초고속 대용량 염기서열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장내 미생물의 특성과 생태계 기전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식품 및 제약기업의 새로운 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